사설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 30만 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디 가면 항상 챙길 거 챙겨라 이런 식으로 내가 딱 말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슈티브입니다. 저는 지금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나왔습니다. 봄도 오고 해서 산책 겸 이렇게 잠시 나왔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개나리도 피고 그리고 이제 벚꽃도 곧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봄꽃도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약간 좀 그 유퀴즈처럼 캠핑 의자를 두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사설 학원에 가서 이제 레벨 테스트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사교육 없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실제로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또 사교육 도움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교육을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 비용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홈스쿨링도 하시고, 집에서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그리고 아빠표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만큼은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다양한 감정과 실패도 겪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 공교육을 믿고 그에 발맞춰서 선행 없이 아이들의 현행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이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꼭 챙겨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 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부담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의 본분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옛날 영상들을 보면 뉴욕 여행도 갔었고, 파리 여행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행도 갔었고, 그래서 크게 한 3번 정도 이제 외국에 멀리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비용도 전액 학용비를 아껴서 다녀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여행 기간에도 항상 가면은 그날 해야 될 단순한 연상력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지를 따로 프린트 해갔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그날 저녁에 한 장 풀고 그리고 채점해서 보고 하는 형태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가면 항상 챙길 거 챙겨라 이런 식으로 내가 딱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코 가방에다가 이제 그날 저거 일기하고, 그다음에 책 한 권, 그리고 이제 문제집 한 권 이렇게 넣고 딱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그날 해야 될 것들은 무조건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전문 학원이나 사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특별히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이들 수학 학원 이제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중간 이상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 싶고, 대신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호기심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해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본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어른이 됐을 때까지 그 호기심을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 호기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직업이 되고 자기의 관심 분야가 됐을 때 자신의 행복한 삶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또 사교육에 너무 모르다 보니까 비용도 얼마가 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초등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25만 원, 30만 원 이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되면은 3, 4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이 아이 2명인 경우는 곱하기 2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월급에서 그 학원비를 빼면은 과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도서관 자주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 제대로 잘 따라가면서 어쨌든 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예습보다는 좀 복습에 방점을 찍어서 아이들과 계속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은 거의 예비중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뭐 예비고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느껴지는 그 학업적 부담도 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가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학원비도 계속 오르고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사교육 없이 최대한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정보 기기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공공 교육 프로그램들 지역마다 진로 진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지원 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진로 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로 이렇게 선발이 되고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교육부에서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 학기가 됐는데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많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